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관심 종목 푸드웰 한국종합기술, 세니트, 그리고 대한과학, 모비스 흐름 좀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단타, 단기 트레이딩으로 매수한 성한, 그리고 종가 베팅, 제닛 이 두 종목 오늘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이 두 종목 한번 복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피가 2600을 갈 수 있을지 대내외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관심 종목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푸드웰. 푸드웰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지금 스멀스멀 우상향을 해주고 있죠. 단기동 평균선 정배열을 만들면서 우상향을 좀 해주고 있는데 오늘 2%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이 장기동 평균선 몸통을 이탈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일단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튀어주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장기적으로도 계속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땅바닥의 느낌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장기이동 평균선을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올지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입하시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한국종합기술.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러한 추세 속에 있는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한번 들어 올리고 눌러주고 한번 또 들어 올렸다가 급락 가격 조정 줘서 매미들 털어내고 다시 우상향 추세, 단기 우상향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수렴하는 듯한 추세 속에 있는데 이 추세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그림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 하락해서 바닥을 다지러 갈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방향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손절 라인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여기 현재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세니트. 세니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엄청난 2,500원대에서 1,500원대까지 급락을 줘서 지금 가격 조정을 준 이후에 바닥을 좀 다지고 한번 슈팅으로 쏘아 올렸죠. 거래량을 동반해서. 그리고 지금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추세를 돌리고 있는데 오늘 지수에 의한 영향으로 하락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2% 정도. 종가 기준 1.3%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단기 이 우상향 해주는 추세 유지해주면 현재 구간에서 좋은 흐름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향 추세 하단에도 근접해 있고 여러 번 지지가 나왔던 이 4번 정도의 지지가 나왔던 꼬리 부분 이 부분을 계속 지켜주고 있죠. 한 185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지금도 진입해보기에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대한과학. 대한과학은 지금 오늘 이 수렴하는 듯한 추세에 있다고 했는데 오늘 장중에 6.8% 7% 정도 상승이 나와줬어요. 지금 거래량도 줄어들다가 살짝 들어온 모습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러면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가 나왔으니 이렇게 해서 다시 쏴주는 그림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윗꼬리가 나왔던 이 구간을 목표로 정하시고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저항이 있던 라인이면서 차트를 크게 보더라도 이때 저항이 나왔던 상단 부분이죠.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기 전에 상단으로 작용했던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쉽게 뚫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구간에 도전해주러 가는 그림이 좀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파를 해주면 좀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종목 모비스. 모비스 지금 거래량 죽인 채로 계속 옆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지수에 의한 하락이 살짝 나왔어요. 근데 뭐 거래량도 지금 이때 들어올렸을 때가 400만 주 그리고 위를 찔렀을 때가 2천만 주가 나왔는데
지금 100만 주, 300만 주, 48만 주, 60만 주, 30만 주, 16만 주, 오늘 12만 주.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 구간에 매물대를 쌓고 있는 건지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여전히 손절 구간이 짧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간에서 이 112일선 2,23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진입을 해보셔도 여전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단기 매매로 접근했던 종목 두 가지가 있는데, 성한 어제 900원대 진입을 했어요. 근데 제가 900원대 이때 진입을 했는데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해줬고 오늘 점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점상으로 시작을 했다가 좀 밀렸어요. 그래서 점상이 풀리길래 제가 바로 매도를 했는데, 성한 같은 경우에 이제 바로 매도를 했는데 1,060원에 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만 원 매수했고 17.5% 정도 수익. 그래서 지금 35만 원 정도 수익을 받고요. 일단 갭으로 밀어 올리고 다시 이만큼 밀렸기 때문에 장대 음봉으로 밀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분간은 매매를 할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제닉 보도록 할게요. 제닉도 제가 어제 종가 베팅 상한가로 종가 베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와 지금 20%를 갔다 왔죠. 근데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한 10만 원 이상 수익이 날 때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닉 같은 경우에도 제닉 같은 경우에도 6.5% 그래서 13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지금 나왔는데, 물론 이만큼의 상승을 먹지 못한 건 아쉬운데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요 정도 찌르고 빠진 모습이죠. 여러 번 저항이 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쉽게 뚫어주지 못할 것 같아요. 대신 이 자리를 뚫어준다면 좋은 그림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동 평균선 위에서 안착을 해주는지, 안착을 해주면 한 번 더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코스피 차트 좀 보려고 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현재 우하락하는 추세 속에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저항 맞고 있는 구간, 전에 말씀드렸던 2200, 2400 박스권 상단이에요. 근데 지금 8월 증시는 약간 상승장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으면서 단기 2600 정도 도전해 주러 갈 것 같다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2600을 가려면 일단 크게 차트를 보면 우하락하고 있는 추세 속에 있는데 2600이면 지금 이 추세 상단이랑도 겹치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일단 여길 가주려면 여길 뚫어주고 안착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주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지금 저항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뚫지 못하고 지금 오늘도 하락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단기간으로 돌파해주고 안착을 하는지, 그러면 이제 여기를 도전해주러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걸 떠나서 일단 대내적인 이슈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 일단 어, 지금 바이든이 오펙 플러스에 증산 요청을 했다고 하죠. 근데 뭐 국제 원유 곡물 원자재 가격 하락 인플레 시키는 단비 될까? 경기 침체로 수요 감소 영향 정부 10월 정점 기대. 그러나 아직 전쟁 코로나 등 변수 많아 더 지켜봐야 한다. 하는데 지금 일단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지금 최대 120달러까지 갔었는데 지금 93달러 정도까지 20%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피해 인도와 중국 등의 원유 공급을 지속했고 오펙의 증산과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수요 둔화 등도 국제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면서 이제 밀, 옥수수 등 곡물 가격이 또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그 곡물 수출을 재개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5개월 만에 곡창지대로 꼽히는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을 재개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곡물 가격도 하락이 될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칠러 행보의 증산에도 회의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일 가이스 사무총장은 인터뷰를 통해 오펙은 세계 에너지 지도에서 크고 중추적이며 영향력이 큰 참가자인 러시아와 경쟁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서방 지지와 무관하게 산유랑 합의해서 러시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이 이 오펙에 석유 증산 요청을 했는데, 오펙에서는 이제
러시아를 또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유가 증산을 해주면서 좀 인플레이션이 좀 잡힐지, 물가 피크 아웃이 이루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개미들은 빅테크 기업들에 지금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어, 지금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의 빅테크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는다.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상승 가능성에 투자하는 콜옵션 가장 활발하게 거래됐다. 테슬라. 그러면서 이러한 이슈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 연준 올해까지만 인상을 하고 내년 인하를 하겠다. 할 것 같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금리 인상 마무리 빨라질 수도. 그러면서 9월 달까지는 한 번 더 큰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11월, 12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금리 인상폭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증시가 이 금리 인상 폭을 낮추는 거에 기대감을 시장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바이든 정부와 연준은 탄탄한 노동시장 등을 근거로 경기 침체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도 봐야 하고 그리고 8월 베어마켓 랠리 이러면서 약 3주 남았다. 추가 상승 여력. 8월 코스피가 약세장 랠리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 코스피 밴드 2300에서 2550. 그러면서 연준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사하고 무역 협상 합의에 성공하며 선진국 중심의 추세적 상승을 보인 바가 있다. 이러한 기사를 또 갖다 붙이고 있고 8월 중 발표되는 7월 물가 지표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증권사 8월 전망 하락 없다는데 주식을 팔아야 하나? 하락은 없다. 코스피 지수 상단을 높여 잡은 가운데 단기 반등이 나오는 이때 바로 매도 타이밍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등 줄 때 팔아라. 이 말이거든요. 코스피 상단을 2550에서 2650으로 제시했다. 악재의 대부분이 선반영됐기 때문 자이언트 스텝 단행, 소비자 물가지수 충격에도 불구하고 증시 상승. 단기 반등 후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금 상장사들의 실적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 대신증권은 2600선까지 회복할 수 있으나 반등은 급락할 수 있다며 주식을 팔아 현금화할 것을 조언했다.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코스피 1차 목표치인 2600선까지는 반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 이분 굉장히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왔던 분인 것 같거든요. 올 4분기부터는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는 역실적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보여 205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포트폴리오를 방어주 위주로 가져갈 것을 조언했다. 반도체 2차 전지는 늘리고 신한금트는 화장품과 소프트웨어 등을 좋은 종목으로 뽑았다고 하고 이러면서 지금 그런데 국내 증시 개미들 증시 대기자금 한 달 새 4.4조 원 줄었다고 하죠. 보시면 증시 주변 자금은 어, 증시 주변 자금은 투자자 예탁금, 파생상품 거래 예수금, 판매 조건, 채권, 그리고 위탁매매 미수금, 신용거래 융자잔고, 신용대주잔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데 운영하는 자금을 보통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1월 17일 200조까지 기록한 뒤 180조 원 수준에서 움직이다 지난달 19일 163조까지 주저앉았다. 주변 자금들이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면서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은행권으로 지금 유동성이 좀 옮겨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국내 증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는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데 개미들은 이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쳐있는 모습인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2600을 도전을 해줄지 이게 지금 관건인데, 최근에 또 터진 글로벌 악재,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고 하면서 지금 중국과 대만의 군사 긴장감이 지금 고조가 되고 있죠. 대만 육해공 3군 대비태세 격상, 중국 적 기다린다, 좌시하지 않을 것, 한국, 일본, 대만 해협 평화 안정 중요 하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떠나서 대만으로 이동을 한대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밤 10시 30분, 한국 시간 11시 30분쯤에 대만에 도착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이 무슨 말을 했냐면, 오면 격추시키겠다. 오면 격추시키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정부가 대만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비행금지 구역은 군용기의 작전 수행을 금지하기 위해 설정된다. 이를 선포한 국가는 위반한 항공기에 대한 무력을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이날 군용기 여러 대가 대만 해협을 접근해 비행했다. 진지를 정비하고 적을 기다리고 있다.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러면서 지금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어떠한 흐름이 나와줄지. 그리고 올해 11월 미국 상하이원 중간 선거가 있죠. 이 중간 선거가 이제 바이든을 심판하는 그런 선거가 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바이든이 민주당인데 어 일단 실업률, 뭐 물가 상승률, 그리고 인플레,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금융위기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민주당의 패배를 전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면서 중간 선거에서 하원 의석을 3, 40석 잃을 것으로 관측. 현재 민주당이 더 많은데 이대로면 다수당이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으로 넘어간다고 하죠. 공화당은 미국의 올해 1,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바이든표 경기 침체라고 부르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바이든이 심판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블룸버그 통신은 경기 고통 지수가 9월까지 12.7을 수준 유지하다 10월에도 12.0으로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으로 관측했다. 반면 애틀란타 연은은 GDP 나오에 따르면 3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끝낼 것으로 관측됐다. 아주 뭐 의견이 분분하죠.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11월 중간 선거가 100일 정도 남았다고 해요. 지금 이 100일 안에 바이든이 무슨 조치를 취해서 나스닥을 좀 부양을 해줄지. 나스닥을 부양을 해줘야 지금 그나마 표심이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있으면서 지금 코스피가 이러한 이슈들 가운데서, 이러한 이슈가 있는데 이러한 이슈 가운데서 2600을 도전해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2600이 거의 6개월 정도의 박스권을 만들었던 구간인데 이 구간을 단번에 뚫어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구간에 오면 지금 증권사들은 매도를 하라는 얘기고, 비중을 줄여라, 포트폴리오 재정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흐름이 나와줄지 여러분들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2600선 정도에서는 한번 가지고 있는 거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를 하고,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이냐, 그러면 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단기 단타, 중장기 뭐 스윙, 그리고 중장기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현금 비중 확보해서 단타 단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단기 스윙, 어, 한 달에서 길게는 2달 안에 방향이 나와주는 단기 매매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장기 종목들은 최대 중장기 종목들은 최대 뭐 4개, 3, 4개, 3개에서 4개 정도만 가져가시고, 단기 매매로만 손절 라인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있는 현금 비중 중장기 종목은 계속 물타기 하지 마시고 단기 스윙으로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중장기 종목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상신전자, 뭐 그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현대사료랑 비슷한 종목들이죠. 그리고 솔레타 뭐 등등 이렇게 좀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가지고 갈 예정이고 저도 최근에는 단기 매매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이슈가 있는데 이러한 이슈를 뚫고 코스피가 2,600을 가질지 여러분들도 좀 지켜보시고 아직 상승장이 나오거나 횡보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좀 관망을 하시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